혹시 광복군이 심어놓은 스파이 또는 어둠의 독립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본에서도 스기야마 하지메 도미나가 교지와 함께 일본 3대 오물로 불리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무타구치 레냐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의 스케일은 예전부터 남달랐는데요. 중국 베이징의 연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였습니다. 1937년 7월 7일 밤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 없는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일본군 부대의 무타구치 선생의 부대원 한 명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보고됩니다. 무타구치 선생은 중국군이 했다는 증거 없이 다짜고짜 저놈들의 지시하를 시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군의 소행이라 단정하고 전투 개시 명령을 하달합니다. 부하가 연대장님, 정말로 쏴도 된단 말입니까?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무타구치 선생은 닥치고 고를 시전했습니다. 이것이 중일전쟁의 시발점, 바로 노구교 사건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사라진 병사는 사실 배가 아파서 급동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에 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에 복귀해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싸웠다고 합니다. 전투가 끝나고 날이 밝자 선생께서는 기자들을 불러 브리핑을 했는데요. 후방에서 공격 지시만 하고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선생은 어찌된 일인지 온몸에 피 묻은 붕대를 칭칭 감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용담을 이야기하고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모두들 주위에서 수근거렸지만 선생은 당당하게 브리핑을 마쳤고 이쇼 덕분인지 이후 승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생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일본군은 100만이 넘는 군인이 중국의 발이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돈 먹는 하마가 돼서 일본군의 재정을 거덜내는데 일조합니다. 이후 1940년에 중장으로 승진하고 18사단장으로 취임하며 싱가폴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때 무타구치 선생은 수류탄 파편에 맞아 왼쪽 어깨를 다치게 됩니다. 바로 부대에서 술잔치를 벌리다 갑자기 날아온 폭격을 피하려고 도망갈 때 하수구를 대피소로 착각해서 숨으려다가 다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승승장구하던 무타구치 선생은 드디어 일본군 제15군 사령관으로 승진하는데요. 자신감에 넘치던 선생은 드디어 거대한 한방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바로 군부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반대한 인팔작전입니다. 인팔작전은 버마에서 아라칸 산맥을 직접 넘어 인도의 북부인 아삼을 기습해 영국군을 압박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거대한 친드윈 강과 아라칸 산맥의 엄청난 정글을 뚫고 100km를 행군해야 하는 그야말로 미친 작전이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큰 문제는 보급이었습니다. 정글에서는 자동차도 탱크도 갈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선생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우리는 징기직한 전법으로 간다. 소와 말을 끌고 가 거기에 식량과 보급 물자를 싣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가다가 포탄과 물자를 소비하면 물자가 없는 소와 양을 잡아먹으며 가는 것이다. 그리고 부족한 물자는 영국군에게서 뺏으면 된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반대에 부딪혀 작전의 통과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선생은 한밤중에 목욕을 하고 있는 총리 대신 도조 히데키에게 찾아가 전설적인 명언을 이야기합니다. 군문에 몸을 담은 지 어언 30년. 이렇게까지 필승의 신념이 떠오른 적은 없었소. 영국군은 약하니 반드시 퇴각할 거요. 보급에 대한 우려는 착각이라 할 수 있소. 이 명언을 듣고 감복한 도조 히데키는 결국 이 작전을 허가하고 드디어 일본군은 출격하게 됩니다. 무타구치 선생은 병력 92,000, 세계사단, 말과 노새가 12,000마리, 소 30,000마리의 동물을 이끌고 당당히 정글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는데 바로 거대한 친드윈 강을 건너며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기로 인해 강물이 불어난 데다 600m가 넘는 이 거대한 강을 건너며 선생이 끌고 온 소와 양의 절반이 물에 빠져 죽거나 강에 떠내려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불굴의 의지로 우리의 선생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와 양이 없다면 보급품은 병사들이 들고 가면 된다. 덕분에 일본 병사들은 약 40에서 50kg 정도의 탄약과 식량을 메고 정글을 헤쳐나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몰래 식량과 무기를 버리는 병사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식량이 다 떨어져 병사들이 굶게 되자 선생은 또다시 엄청난 명언을 남깁니다. 고대부터 일본인들은 원래 초식민족이다. 정글을 둘러봐라 사방이 다 풀이다. 그러니 이 풀을 먹으면서 진군하면 된다. 고기도 잘 드시게 생긴 분이 갑자기 채식주의를 외치니 병사들은 황당했지만 먹을 게 없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병사들은 아무 풀이나 주워 먹다 죽거나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먹지 못하고 정글을 헤매던 일본군은 전투도 하기 전에 엄청난 숫자가 병과 배고픔에 죽어갔지만 불굴의 의지로 선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국군의 공격에 부하들이 후퇴해야 한다고 진언했으나 선생은 본인의 위신을 생각해 퇴각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빡쳐버린 31사단장 사토 고토쿠 중장이 독단적으로 퇴각하면서 이 전투는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본 육군 창설 이래 최초의 항명사건 1호입니다. 이에 무타구치 선생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제군 사토 군단장은 군명을 어기고 코이마 방면의 전선을 포기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전쟁을 할 수 없다며 제멋대로 퇴각했다. 이것이 황군인가? 황군은 먹을 것이 없더라도 싸워야만 하는 것이다. 무기가 없다, 탄환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 따위는 싸움을 포기할 이유가 안 된다. 탄환이 없다면 총검이 있지 않은가? 총검이 없다면 맨손으로 싸우는 거다. 맨손도 쓸 수 없다면 발로 걷어차라. 발도 쓸 수 없다면 입으로 물어뜯어라. 일본 남자에게는 야마토 정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일본은 신의 나라다. 신들께서 지켜주신다. 그 후 무타구치 선생은 사토 중장의 명예를 위한다며 칼을 보내 자결할 것을 명했지만 빡쳐버린 사토 중장은 이 칼로 무타구치의 배때기를 쑤셔버리겠다 하고 이를 갈며 칼을 갖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92,000명의 병력 중에 52,000명 전사 및 아사, 23,000명 부상자로 결국 인팔작전은 대실패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전범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일본의 수많은 전범들이 사형이나 종신형을 받았을 때 군사령관을 지낸 선생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무타구치 선생이 연합군에게 해를 끼친 점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선생의 활약 때문에 전쟁이 10년은 빨리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타구치 선생은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후 한동안 조용히 살고 있다가 부하의 장례식장에 가서 자신은 잘못이 없고 전투의 패배는 부하들의 무능 때문이라고 외치며 자신의 무죄를 설명하는 인쇄물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러다 유가족들에게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선생은 죽을 때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는 잘못이 없다. 전투의 실패는 모두 무능한 부하들 때문이다. 무다구치 레냐, 그는 일본의 길이 남을 명장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더욱더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풍문으로 들었소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겁거나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